는요, 전번에 했던 강의인데, 정보론이라는 강의예요. 그런데, 정보론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강의인데, 이게 강의가, 이게 화질도 좀 안 좋고, 녹음도, 소리도 좀 안 좋고, 그다음 편집 과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해서 올리는 건데,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책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유명한 책 있죠.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세포가 그 60쪽의 60쪽의 세포가 모인 하나 연합체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 세포조차도 원래는 이렇게 이 진핵세포가 있었고 이제 핵을 가진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진핵세포가 있었는데 이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따로 생명체에 있는데 이 생명체들이 서로가 이제 공생관계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핵 속에 있는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연합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생명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정보론에 대해서 이제 학계의 하나 굉장히 커다란 화두예요. 정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건데 이 정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뇌라는 게 있거든요. 뇌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고 여기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정보라는 게 이게 물질은 아니잖아요. 물질은 아닌데 이걸 여기 뇌하고 보이는 현상과 어떤 현상은 물질이 아닌데 이 현상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의 단위가 요게 이제 여기 중간이 정보라는 걸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인간을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인간이 뭔지를 알려면은 뭐 무조건 거기 뇌를 말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뇌가 명령을 하는 인간을 전체를 명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요 추상적인 여기 현상을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요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정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정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걸 갖다가 정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학 분야에서 이제 먼저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병이 지금 여기 코로나19와도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 모든 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세포 내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교란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잘못된 교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자기가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할 때 하나는 약간 크고 하나는 약간 작게 분열을 해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는 하나는 자살하도록 되어 있어 이게. 그런데 이제 자살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는데 요게 살아버리는 경우를 요걸 암이라고 그런다겠죠. 여기 이제 암이에요. 암세포야. 그래서 이제 요게 정보가 오류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요게 자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정보가 오류가 일어난 거를 이제 암세포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류마티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손가락을 쓰면은 이렇게 관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관절. 그러면 관절이 있으면은 요 관절 부유 이제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관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서 생산을 하냐면은 이 세포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요. 세포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여기 세포에서 여기 그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태워가지고 여기 요 관절을 사용한다. 그러면 요 관절에 있는 세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관절에 있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에너지가 다른 데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관절에 있는 여기 세포에서 생산되는데 여기서 생산하고 나오면은 찌꺼기가 생겨 이게. 그런데 여기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가 T세포라든지 뭐 백혈구라든지 면역 세포가 여기 자기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군끼리. 요거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의 일종이에요. 지금 여기 코로나19도 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 코로나19가 어떤 현상으로 했는지 여기 정확하게 안 밝혀졌는데 사실은 요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 면역 세포, 자기가 여기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군끼리. 그걸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뭐 이제 그런 병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제 당뇨병은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당뇨병에는 보면은 당뇨병의 대부분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인슐린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뭐냐면 세포가 있으면은 이 세포 내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 내가. 그러면 이제 세포 내에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이제 3대 이제 그거를 먹으면은 그게 결국에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 가지고 요 포도당을 어디서 태우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는 거예요. 이제 이 태울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포도당을 태우기 위해서. 이 포도당을 태우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포도당이 요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세포가 여기 이제 요 세포 내부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세포 외부에 이렇게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 그러니까 수용체라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초인종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인데 각각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초인종을 눌러요. 띵동띵동 나 여기 이제 포도당 왔어.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띵동띵동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누르는데 이 수용체가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어. 몇 개가 둘 중에 하나씩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정보를 잘 입수를 못해. 이렇게 띵띵띵 누르는데 지금 입수를 못할 경우에는 인슐린이 요거를 이제 누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포도당이 이거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포도당과 같이 운반해놓은 인슐린이 이거를 눌러요. 이거를 누르는 역할을 해. 인슐린이. 근데 인슐린이 이거를 누를 때 이걸 누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을 못 열어줘.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 필요한 것의 절반밖에는 못 들어간다고 이 안에. 포도당이 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여기 이제 인슐린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많이 투여를 해주면 어떻겠어? 더 많은 여기 많은 수용체를 더 많은 것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더 여기 포도당이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게 필요한 만큼의 양이 포도당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당뇨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기에 혈액 속에가 포도당이 일정하게 있는데 여기 일정하게 있는 포도당이 요 안으로 못 들어가고 남은 포도당이 혈액 속에가 그대로 묻혀갖고 있는 거예요. 혈액 속에가 있으니까 혈액 안에가 여기 포도당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포도당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이게 세균 같은 게 굉장히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당뇨병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개걸병이라고 그랬어요. 개걸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요 세포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SOS를 친단 말이에요. 뇌에다가 SOS를 쳐가지고 나 지금 여기 에너지가 부족하다. 포도당이 급히 필요하다. 포도당 좀 보내줘. 그런데 포도당은 정상적으로 있는데 아까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요게 이제 정보가 고장나가지고 여기 초인종이 고장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뇌에서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야, 뇌에서는 여기 인슐린 여기에 각각 세포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건데 뇌에서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야 이게 지금 뇌에서는 야 이게 지금 포도당이 부족하구나로 오해를 해. 그래가지고 먹게 된단 말이야. 야 이게 먹을 것이 빨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이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사탕이란 말이에요. 사탕. 그럼 아까 같이 그러한 순간에 사탕을 먹으면은 사탕은 설탕이란 거는 금방 이게 녹아가지고 다른 거는 먹으면은 한참 동안 소화돼 가지고 뭐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는 금방 변해요. 그래서 사탕은 항상 상비약으로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원형질 막이 됐든 뭐가 이제 여기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막을 사이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외부와 다른 거를 이제 다른 거를 요거를 이제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질.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 생명체는 이렇게 생겼지만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특질, 요 특정한 성질, 요 특질을 갖다가 여기 정보의 조직화라고 그래요. 정보의 조직화. 정보의 조직화라고 그러고 요거를 갖다가 이 정보 조직화를 갖다가 다른 말로 패턴이라고 그래요. 패턴. 예,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요 패턴을 요거를 우리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요걸 의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식. 그래서 우리 요 이제 특질 생명체라든지 모든 것들의 특질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개성이라고 불러.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체에도 이런 특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어떻게 해? 그건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개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생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비눗방울 이야기를 해봅시다. 비눗방울 우리가 이게 그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거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비누하고 이게 물하고 섞어 놓은 건데 그거에다가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후 바람을 불면 순식간에 완벽한 구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신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야, 자연이란 게. 완벽한 구 형태로 생긴단 말이에요. 비눗방울이. 예? 비눗방울이란 게. 그래서 이 비눗방울을 이루는 분자들이 선을 맞잡고 야 우리 손잡아 하면서 완벽한 구 형태를 만든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증발을 시켰어요. 그럼 바닷물 입자가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렇게 바닷물만이 가지는 또 자기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은 왜 이렇게 둥근 구 형태로 안 만들어질까? 예, 소금은 이렇게 소금 모양은 있어. 소금 모양. 그 형태대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분자들끼리 우리 이렇게 만들자 그러고 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금 결정과 비눗방울과 생명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거냐? 그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봐가지고 생명과 뭐 무생명을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지. 이거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생명이란 게. 이게 무생물이란 것도. 이런 거를 갖다가 패턴이라고 그래요. 패턴. 이거 패턴이었는데, 얘네들이 생명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이 들어가면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이 자극이 들어간 반응인데, 얘네들은 비눗방울이라든지 얘네들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응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단순해요. 예를 들면 비눗방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물방울 같은 경우도 우주 공간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구 형태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구같이 이제 중력이 있는다 해서는 수평을 이루잖아요. 물의 특징이. 수평을 이루는데 온도가 0도로 내려가면 얼음으로 변해요. 얼음으로 변하고 온도가 100도로 되면 기체로 변해. 기체로. 이게 자극이 일정한 온도라든지 이렇게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들이 일정하단 말이에요. 일정해. 생명체는 일정하지가 않아. 이게.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 단순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보 총량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총량이 작을 뿐이야. 무생물과 생명을 구별하는 게
정보 총량이 좀 작고 정보 총량이 좀 크다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랑스 해변에가 연체동물이 산대. 근데 나 이제 그 연체동물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여기 실지렁이 같은 것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생명한 그 먹이 활동을 해. 이렇게 저기 땅 속에서 이제 이거 몸을 내밀고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먹이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이거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가 한 마리 나타났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일제히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랬다가 이게 다시 이제 물고기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딱 일어서는데 한 놈씩 일어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0.1초도 다르지 않게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요게 인간이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세포 조직인데 이 세포 조직이 60조 개나 되는 세포 조직이 인간의 여기 뇌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게 뇌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듯이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정보 전달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억 마리나 되는 것들이 동시에 한 생명체인 것처럼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섰다가 동시에 움직여.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 생명체를 갖다가 군체라고 그래. 군체. 그러니까 인간의 뇌하고 비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이 60조 개의 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동시에 움직이듯이 요 분체라는 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이자크 벤토프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그 쾌종 시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이제 시계 점포에 가면 이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벽시계. 요즘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벽시계가 있는데 시간이 다 똑같다고 해봐. 이렇게 이 시간이 다 똑같아. 이렇게. 자, 똑같은 시간에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럼 밑에는 이제 시계추가 있죠. 이렇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모든 시계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어. 마지막 하나만 이쪽 방향으로 해놨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놓고 움직이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면은 놀랍게도 요 추도 5개의 추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요 추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예? 이걸 갖다가 리듬 편승이라고 그러는데 우주가 사물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뭐 사물 하나까지, 이게 물질 하나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하나의 시계처럼 동시에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보면은 뒤에 꽁무니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데 처음에는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해요. 깜빡. 요거는 이제 조금 앞으로 깜빡 이런다든지 조금 여기 중간만큼의 깜빡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게 그 숲속에 이제 처음 가고 이제 초저녁에 가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깜빡깜빡깜빡 그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아무 질서 없이 그냥 그 각각의 하나의 벌레마다
깜빡이는 이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여요. 깜빡 하는 게 이게.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밤 10시 정도 돼가지고, 이거 보면은 일제히 여기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반딧불이가 동시에 깜빡 이러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여기 똑같은 속도로 동시에 똑같은 여기 마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속도로 하는 거라고, 이거를 마치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아까 리듬 편승이라고 한다고. 요걸 갖다가 라든지 이런 곤충, 인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60조 개의 세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모인 거예요. 이건 단세포고, 요거는 세포가 좀 더 작겠지, 이제 요거보다는. 그래서 생명체라는 게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메바는 내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단세포로 사는 게 그냥 혼자 나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더 편해.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거고, 인간은 이렇게 많은 세포가 모여가지고 행동하는 게 더 편해. 그거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곤충은 그것과 그것의 중간 정도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지, 우열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 같은 거. 요 바이러스는 요 단세포 생명체, 이것도 귀찮다는 거야. 나는 RNA만 있으면 돼. 단세포 생명체도 요 진핵세포라는 게, 이 단세포가 핵을 가진 세포인데, 핵을 가진 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연합이라기 때문에 연합체예요. 이것도. 이 둘이 연합을 해갖고 하는데, 나 이것도 귀찮아. 나 따로따로 살래. 그냥 여기 요 안에 있는 여기 RNA만 필요해. 이걸 선택한 게 바이러스잖아요.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아까 이런 것조차도 선택 안 하는 존재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거 무생명이라고 그러지. 무생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나는 7성령이라고 그랬어. 7성령. 원형질,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천사, 대천사. 7성령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게, 자, 원형질,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천사, 대천사. 이게 뭐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야, 모두.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서해 여기 앞바다에서 거기 조개를 잡았어. 근데 이 조개를 중국 대륙에 있는 여기 중국 대륙에 있는 여기 한중앙에 서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에 실험실에다가 이렇게 실험실에다가 바닷가 환경과 비슷하게 모래도 깔아놓고 여기다가 짠물도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조개를 키운다고 해봐. 그러면 이 조개가 저수간만에 의해서 조개가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때가 있고, 그냥 꽉 입을 닫히고 먹이 활동을 안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에 따라서는요, 저수간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저수간만에
조수간만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내륙인데, 저기가 이제 먹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수간만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 달에 영향을 받는 거야. 달이 어마어마한 정보 진원지란 말이에요. 정보 진원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과 무생물체를 구별을 하고 인간과 뭐 원생동물을 구별을 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지. 달은 아까 여기 원형질, 광물질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분신이단 말이에요. 신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도 가이아 이론 있잖아요. 가이아 이론. 지구를 하나 생명체로 보는 것 가이아 이론인데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 진원지란 말이에요. 태양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일제히 낙엽을 떨어뜨렸다가 태양이 다시 뭐 하면은 일제히 그 싹을 틔우고 그러잖아.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런데 태양이나 달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여자들 월경하는 것도 전부 다 달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렇게 여기 모든 생명체가 태양이나 달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태양과 달의 영향만 받고 있을 거냐 그거야. 그 다른 별들도 우리 혹성들도 많이 있고 다른 별들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어 컨시더 그러잖아요. 시더를 이렇게 쓰나? 시더. 여기 생각하다, 고려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요 콘이란 말은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시더가 뭐예요? 별이야, 별. 별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주제가 천지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저는 천신을 말하는 게 하느님을 말하는 게 하느님. 지는 이렇게 지구를 말한 것뿐만 아니에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이나 달이나 혹성들 모든 혹성들이 땅이잖아요. 그거 혹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사람과 하느님과 땅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체단 말이에요. 그게 천지인 삼위일체야. 그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윤동주가 예? 윤동주 시에도 보면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별을 보면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 옛날에 뭐 삼국지 같은 걸 봐도 그렇고 그래도 유명한 어떤 영웅이 죽거나 뭐 그러면은 죽거나 또 새로 태어나거나 그러면 어떤 혜성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별이 떨어지거나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와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천체가 있단 말이야. 자기 별이 있어. 모든 인간은 자기에 해당되는 별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그거를 전지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하고 똑같은 그 사인을 가진 그 자기 별이 있어. 그리고 우리 60조 개가 연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더 상위 체제로 가면은 더 높은 어떤 천체가 있어. 어떤 어마어마한 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체의 정보를 받는 거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지인 삼위일체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 태에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요게 태라는 글자가 요게 뭐냐면은 별태란 뜻이에요. 별태.
별이란 뜻이야, 별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다는 뜻도 뭐냐면 전부 다 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별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것 중에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육체가 있고, 육체보다 더 큰 걸, 요걸 아스트랄체라고 그러거든? 아스트랄체라고 그러는데, 이 아스트랄이란 말이 뭐냐면, 그게 별이란 말이에요. 요걸 한국말로 하면 성기체야,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태짜리가 어쩌다고 그러잖아요. 태짜리라는 말이 뭐냐면, 별자리 말하는 게 하늘에. 그래서, 인간과 별은 무진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인 삼일체란 말이에요. 근데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 그게 미신이야,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미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 하늘에 있는 이러한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간보다 이 태양이라는 물질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큰 이게 물질이 인간보다 어마어마한 정신이다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정신이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도 이러한 만큼의 어마어마한 커다란 정신을 가진 인간이 있어. 왜냐하면 천지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인간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 인간이 곧 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고 인간이 신이다. 그 이야기가 바로 천지인 삼위일체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